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 준비 내용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의 비자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사당과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임창모 애국지사가 별세한 지 58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LA에서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과 금융계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7%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6월과 같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모은 전문가 예측치 2.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비재 가격이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와 타이어, 의류 가격이 올랐지만 식료품 값이 6월보다 0.1%, 휘발유 값은 2.2% 하락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는데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whole slew of tariffs that went into effect at the beginning of August. And so it might take a few more months before those fully make their way to the consumer.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에게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금리를 어서 내리라고 말했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도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냈던 경제 전문가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통계를 작성하는 책임자 자리에 자신의 뜻을 따르는 보수 경제학자를 앉히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오늘 통계를 반겼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95%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1.1%, 나스닥은 1.4% 오르는 등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 같은 실무 협상 위주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입니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초청을 받은 공식 실무 방문으로 정상회담과 함께 업무 오찬도 예정돼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상회담 의제론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는 동맹의 현대화 문제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과 조선업, 반도체 등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조선업 관련 행보로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필리조선소는 지난해 하나오션이 인수한 곳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일본을 방문해 셔틀 외교 복원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듣기 연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기대감을 낮춘 거란 분석인데 푸틴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준비 내용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외교장관들이 전화로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Regarding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mmit betwe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both sides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a successful event. 백악관은 미러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1대1 대화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향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듣기 연습이라고 표현했는데 미 언론들은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낮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listening exercise for the president. Look, only one party that's involved in this war is going to be present.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의 비자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입국 시 체류 기간을 일정하게 부여하고 연장을 할 때는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40만 건 이상의 F1 비자와 32만 건 이상의 제휴한 비자를 발급했는데 정책이 변경되면 상당수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최장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잘못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아를레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장애 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차량에 있던 중 벌어졌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학생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이에 LA 통합교육부 측은 즉시 학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신원을 착각해 학생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생은 곧 석방됐습니다. Yes, it happened before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but this is the exact type of incident that traumatizes our communities. It cannot repeat itself. LA 통합교육부는 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탄환도 버리고 갔다며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애틀랜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본사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버지의 총기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패트릭 화이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이트가 범행 몇 주 전 경찰에 접촉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500발 이상의 총탄이 발사됐는데 현장에서는 5종의 도난 총기와 탄피 5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Indications in our investigation was that they were secured and that he forced his way into the safe that contained the weapons. 화이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총기와 증거물은 추가 포렌식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번개가 전신주를 강타해 2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번개가 전신주를 직격하며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뒤이어 반대편 전신주에서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지역 전력이 끊기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인근 이스트헐리우드에서 노숙자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버먼트길과 산타모니카길 교차로 주유소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텐트 안에 있던 노숙자로 두 용의자가 다가와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타겟 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스틴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쯤 32살 남성이
타겟 매장 주차장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1명과 성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차를 타고 도주하다 차가 파손되자 다시 승용차 대리점에서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추격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uspect fled the scene, stole a car from the scene, took that car found by Austin PD in South Austin, where he was taken into custody after a tasing. He said that he was Jesus, and there was really no reason whatsoever given. It was a completely random choosing of the victims.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건강 병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몬태나주 칼리스펠시티 공항에서 소형 경비행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했으며 당시 조종사와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착륙 후 방향을 잃고 여러 대 항공기를 들이받아 연료가 유출되면서 불이 번졌지만 탑승자 4명은 무사히 탈출했고 지상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Just kind of a rare thing that was unfortunate, and we're just so happy that everyone's okay. 당국은 기체 결함과 활주로 상태, 조종사 조작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2억 4천만 달러, 한화 3,300억 원 규모의 고급 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하와이 부동산 투자자와 중개인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가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들을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10년 넘게 준비해온 하와이 고급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2023년 오타니를 홍보 모델이자 첫 거주자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타니 측이 각종 추가 요구를 이어갔고 사업 파트너사에 자신들의 퇴출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타니는 지난해 전 통역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그를 사칭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 연루됐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로 결론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엘라바마주 골드윈 카운티의 한 호텔에서 아이들이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15세와 5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엄마인 33세 여성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현장에 없었고 이후 다시 신고가 접수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으며 호텔에서 홀로 남겨지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현재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홀로 남겨질 경우 아동 방임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의 LA 로스펠리스 자택을 포함한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25일 피트가 런던에 머무는 동안 발생했으며 범인들은 보안 펜스를 넘어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잇따른 유명인 주택 절도를 수사해 왔는데 지난 목요일 밤 사우스 LA에서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에는 피트 외에도 니콜 키드만,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도 처음입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늦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심사가 종료된 지 9시간 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특검 소환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짤막한 심경을 밝혔던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 여사의 구속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재구속되기 전 심사를 받았던 32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심사 말미엔 김 여사가 직접 심적으로 힘들다며 잘 판단해 주시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여사는 앞으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영부인 구속은 물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수감도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앞으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를 비롯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우선 수사한 뒤 나머지 의혹도 차례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영 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발행해 운용하면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해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시간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권 씨는 이날 법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고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제도인 플리바겐에 따라 권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최대 12년형만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하면 한국행 신청을 승인하기로도 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신청하게 되면 형기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권 씨는 미국과는 별개로 한국 검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미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인데 판사 재량에 따라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경비정을 쫓던 중국 선박 두 척이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베이징 한상호 특파원입니다. 중국 경비선이 물대포를 쏘며 필리핀 경비선에 접근합니다. 갑자기 중국 군함이 나타나더니 자국 경비선과 충돌합니다. 경비선 뱃머리가 크게 부서져 해경 여러 명이 다치고 군함 함수 좌측이 찌그러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암초섬 스카버러, 중국명 황앤다오 인근 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은 필리핀 경비선과 어선 여러 척이 고의로 중국 영해를 침범해 이에 대응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중국 경비선이 먼저 어선을 위협하며 추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타이완에 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리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건데 중국이 바로 발끈했습니다.
不要在中方核心利益问题上玩火。 Playing with fire? I was just stating facts. But I think if there is a war over Taiwan, we will be drawn.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전 정부의 친중 노선을 뒤집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영해 분쟁에 타이완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광복절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미국 땅에 묻혀있던 임창모 애국지사의 유해가 별세한 지 58년 만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임창모 애국지사의 유해가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임창모 지사는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뒤 미국에 건너와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흥사단과 대한민국민회에서 재정을 맡아 활약하며 미주 독립자금 모금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1967년 LA에서 세상을 떠난 뒤 LA 잉구르드 묘지에 안치됐습니다. 너무 늦게 모셔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광복 80주년에 맞춰서 뒤늦게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고국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국가보훈부가 중심이 돼 추진된 유해봉환 고별식에는 LA 총영사관, 대한민국민회 흥사단 등 한인단체들이 함께하며 임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렇게 훌륭한 독립지사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묻혀 계시고, 근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발굴해서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대한민국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족들은 유해는 한국으로 모시되 묘비를 남겨 임지사의 발자취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고국 하늘이 보고 싶다고 하셨던 할아버님을 이제 모시고 가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뭉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임지사가 평생 몸담았던 흥사단 단소 복원 사업도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LA시에서 지금 조건부 승인 용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일시가 8월 20일 오전 9시 30분인데요. 회의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그 성원, 지지 성원을 보내주시면 향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20일 오전에 열리는 흥사단 단소 LA 시정부 주민공청회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영화 특별전이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콘서트가 열립니다. KYCC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앵커 수지서와 래퍼 겸 작가 조니 박의 사회로 한국의 유명 가수 김태우와 트리시 톨리도, 에릭 베넥 등이 대거 참여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한소희가 오는 30일 LA에서 월드투어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소속사 나인아토 엔터테인먼트는 7월 방콕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에는 윌셔 이벨 극장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는 2017년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이후 부부의 세계, 마이네임, 경성 크리처 등 드라마에서 강렬한 액션과 섬세한 감정 연기를 동시에 선보이며 글로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하얼빈과 동주, 유령 등과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자유만세와 검사와 여교사, 마음의 고향 등 세 작품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국국세청이 오는 26일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세청과 총영사관, 한인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미국 세법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연 후 개별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샌디에고 일부 자연보호구역과 공원이 8월 한 달 동안 폐쇄됩니다. 카운티 공원관리국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이 심한 8월 엘 카피탄 자연보호구역과 헤롤 캐년 자연보호구역, 마운트 고어 자연보호구역 등 공원들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국 땅에 묻혀있던 애국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발전과 번영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조국을 도운 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LA에서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